경제신문 쉽게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막상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고 넘어가자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때 이 컨텐츠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도 경제신문을 쉽게 읽기 위한 기본 지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경제 규모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는지, 뭘 보고 경제가 성장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다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사 제목처럼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10위권이다. 한국이 브라질을 밀어내고 경제대국 톱10에 진입했다. 심지어 10위권 진입 이후 5년 동안은 이 순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 종종 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기사를 1차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 맞아. 우리나라 진짜 경제 많이 발전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라는 건지, 무엇을 기준으로 브라질을 밀어냈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도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정환경, 나의 언행, 나의 가치관, 나의 직장, 나의 연봉, 굉장히 다양한 평가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나의 경제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그리고 나의 연봉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행복지수라던가 국방력이라던가 치안, 무역수지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경제 지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재화와 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GDP 또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릅니다. GDP라는 단어는 경제신문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GDP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환산을 하는데요. 이것이 곧 국가의 경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GDP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이런 거 구분 없이 그 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GDP 수치를 통해서 각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각 나라의 경제 주체들의 생산 능력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GDP 순위를 보면 지금 미국의 GDP는 20조 8천억 원으로 1등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2등은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독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기사와 같이 10위권 수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GDP가 줄어들수록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경제 둔화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둔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요. 그래도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나라 GDP가 1분기에 비해서 0.7% 상승했습니다. 이 GDP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지금 하도 경제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GDP가 한 0.3에서 0.5만 나와도 선방한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요. 0.7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서프라이즈 성장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2020년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지만요.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GDP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GDP는 한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번 2분기에 GDP가 0.7%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비 없이는 생산만 혼자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이 많아졌다라는 뜻은 그만큼 소비하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소비가 없다면 생산을 아무리 해봤자 재고만 쌓일 텐데 더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겠죠.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도 증가했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 기사처럼 우리나라 2분기 GDP가 0.7% 증가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만 많이 늘어났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소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번 2분기에 GDP가 0.7%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2분기 들어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하면서 의류나 신발, 싸이 흠뻑쇼 같은 오락문화, 숙박과 같은 민간 소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GDP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GDP가 성장하고 후퇴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비가 그만큼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소비는요,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중국의 주요 도시의 봉쇄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 소비에 힘입어서 GDP가 2분기에는 개선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네, 이게 끝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GDP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GDP로 판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GDP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2분기 GDP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게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GDP로 평가를 하는데,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따라서 이 GDP가 국가의 경제 수준이 되는 거죠. 자, GDP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GDP가 줄어들면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 2분기 GDP가 0.7% 성장했는데요. GDP가 늘어났으니 생산이 늘어났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생산은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생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 부분을 봤더니 수출에서는 비록 중국 봉쇄로 인해서 부진했지만 내부 소비가 증가하면서 2분기 GDP가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경제신문을 쉽게 읽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